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잠깐 미팅 끝나고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참 이렇게 이틀 동안 굉장히 새벽 4시 반 5시까지 이틀 동안 그렇게 했더니 조금 약간 체력이 조금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다녀오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일하면서 해봤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열풍이 불게 된 그 중심점에는 문정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정법조단지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한 성공 케이스를 거둠으로 인해서 여기가 환상적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되었고, 여기를 통하여서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좋아 보였던 이 문정동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정지구에 토지가 공급되던 시기 자체가 2008년, 9년 이 리먼을 끝나고 지식산업센터에서도 2010년, 11년, 12년 요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요 미분양의 터널을 지나고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대기 없을 때, 그때 이 LH공사에서 토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도 마찬가지였고, 일반 지식산업센터 이 디벨로퍼도 마찬가지였고, 선뜻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결정을 하고 쉽게 토지를 매입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문정동의 토지가 10,000평씩 공급이 됐습니다. 10,000평씩. LH공사에서 지금 만약에 그런 땅, 저런 땅이 나온다고 치면 몇백 개, 몇천 개 사업자가 아마 분양을 받으려고 토지를 경쟁 입찰을 할 텐데, 그때는 토지가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이 땅을 검토하게 만들어줬냐면, 개발하는 사람한테 너네가 여기다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을 한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봐라. 그리고 사업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사업을 간다고 하면 이 땅을 사서 하고, 아니면 사업을 토지를 포기하면 다시 LH에서 매입하겠다. 이런 조건으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시절에 나온 토지가 문정동 토지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는데 저기가 저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저렇게까지 기업의 관심을 받고, 저렇게까지 인기를 끌던 지역이라고 단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디벨로퍼도 생각하지 않았고, LH공사에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분양받는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고, 분양하는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참 이래서 참 이렇게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했고 판단하지 못했는데,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전문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정동은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강남 배우 수요가 오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오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이 문정동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말 분양할 때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를 사던 시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분양을 하면 실사용자가 8명, 9명은 실사용자가 샀고, 임대 투자자가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의 문정동의 분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역전된 상태잖아요.
이런 참 중심에 있는 이 문정지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를 판매하는 분양사원들도 문정지구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문정동을 비교를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될 만한 지역이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문정동하고 비교될 만한 지역으로 보는 곳이 과천이 유일하게 비교될 만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물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기업체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천을 제가 좀 좋게 봤던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대부분의 다른 지역, 그 이외의 지역, 그 넓은 지역에서 대부분 이 지식산업센터를 비교를 할 때 문정동 봐라. 가격이 분양할 때 뭐 800만원,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1700, 1800,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도 물건이 없다. 그 다음에 기업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다. 대출도 많이 해준다.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사면 다 그렇게 분양가에 대비했을 때 2배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나마도 조금은 상승될 수 있고 이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업체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기업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잠깐 나갔다가 오면서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정동의 환상을 가지고 문정동의 이 지식산업센터 성공했던 이 모습만을 보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감상적인 방법으로 단편적으로 문정동만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산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오늘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생겨나는 요즘에 조금은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보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사무실 다 왔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한번 또 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또 얼른 빨리 이거 일 마무리 하고요. 영상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